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정관장이 예상하지 못한 고민 앞에 섰습니다. 아시아쿼터 영순위로 여겨지던 메가와티. 하지만 지금은 인쿠시라는 이름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이번 시즌 출발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고 승리보다 패배가 더 익숙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 정관장이 새해 들어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몽골 출신의 아시아쿼터 인쿠시가 있습니다. 인쿠시는 새해 첫날 리그 선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3점을 기록했습니다. 정관장의 시즌 첫 셧아웃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6점을 올리며 분전했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지만 인쿠시의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48%를 넘겼고 리시브 효율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인쿠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11점을 올렸지만 리시브 효율은 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3점에 그쳤고 세 번째 경기에서도 8점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선수라는 평가, 예능 출신이라는 선입견, 프로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인쿠시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경기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쿠시가 코트에서 주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강하게 때렸고 블로킹을 피해 틀어 때렸고 빈 공간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정관장은 인쿠시의 성장과 함께 다른 팀이 됐습니다. 최하위 팀이었지만 경기장은 매진됐고 관중 수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관장은 인쿠시 합류 전보다 평균 관중이 수백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청률 역시 리그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꼴찌팀이 다시 화제가 되는 팀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관장의 아시아쿼터 전략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정관장의 아시아쿼터 영순위는 메가와티였습니다. 공격력과 경험, 검증된 경쟁력, 정관장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카드였죠. 하지만 인쿠시의 급성장은 이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메가는 여전히 최상급 자원입니다. 하지만 인쿠시는 더 젊고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흥행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 셈입니다. 즉시 전력의 메가냐,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잡는 인쿠시냐? 이 선택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장의 팀 방향, 전력 설계, 그리고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의 인쿠시는 단순한 대체 선수가 아닙니다. 정관장의 시즌을 바꾸고 있는 변수입니다. 메가와티는 여전히 아시아쿼터 최상급 자원입니다. 공격력은 이미 리그에서 검증됐고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메가를 영순위로 평가해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시 전력, 득점 보장, 팀 공격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카드. 메가는 감독 입장에서 가장 편한 선택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공을 맡길 수 있고 경기의 기준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쿠시의 등장은 이 단순한 공식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인쿠시는 아직 완성형 선수는 아닙니다. 기복도 있고 리시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관장은 인쿠시를 쉽게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장 속도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리시브 효율 한 자릿수에 범실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경기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려도 공격에서 주저하지 않았고 공격 성공률은 40%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짝 활약이 아닙니다. 코트에서 판단이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관장 입장에서 이 성장 곡선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까지 함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흥행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정관장은 꼴찌팀이었지만 인쿠시 합류 이후 관중 수와 시청률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경기장은 매진됐고 카메라는 인쿠시를 따라갔습니다. 관중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정관장은 이미 김연경 은퇴 이후 리그 흥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팀입니다. 인쿠시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고 팬들이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정관장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전력만 놓고 보면 메가, 미래와 흥행까지 고려하면 인쿠시. 여기서 중요한 건 정관장의 현재 위치입니다. 정관장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닙니다. 당장 상위권 도약보다 팀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팀에게 즉시 전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거는 선택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쿠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정관장의 시간표와는 맞아떨어집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팀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독의 선택입니다.
감독은 단기 성적보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쿠시처럼 반응하고 배우는 선수는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메가는 완성형이고 인쿠시는 진화형입니다. 정관장이 어느 쪽을 택할지는 팀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정관장은 이미 선택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쿠시에게 기회를 주고 코트에서 책임을 맡기고 경험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을 염두에 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메가의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정관장은 언제든 메가를 다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정관장의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라기보다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인쿠시냐 메가냐? 이 질문의 답은 성적표보다 정관장의 철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코트 위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더 이상 단기 해법만 찾는 팀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 인쿠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